안녕하십니까. 경매사 유통론 22회를 하겠습니다. 거미접 이론 쪽으로 합니다. HK의 거미접 이론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여기 이제 거미접 이론은 앞에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그 완전 경쟁하고 이렇게 앞에 221회는 올렸습니다. 문제는 143페이지 그 수요 공급의 법칙이란 이제 이때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43 수요 공급 법칙 해가지고 143페이지부터 하고 HK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의 법칙이란 경쟁 시장에서 제하의 시장 가격과 거래 수량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하는 법칙을 말하는데, 하나의 제하에 대한 수요량은 그 제하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그는 그 반대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맨드와 서플라이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수산물, 농산물 가격 현상의 특성은 경쟁 가격이다. 농수산물의 생산자가 다수이고 영세 생산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특수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공산품에 비해 가지고 농수산물은 계절 변동이 크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농산물 가격의 특징은 뭐냐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아무리 가격이 높든 작든 간에 수요와 공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탄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변화에 대비한 가격 변화의 정도가 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 비율과 가격 변화의 정도가 비율에 대비해서 가격 변화의 정도는 크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요가 많든 또는 공급이 많든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는 한 일정한 범위가 있겠죠. 그 비율과 가격 변화의 정도는 그 비율,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변화하는 것보다도 가격이 진폭에 대한 비율은 큽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수요나 공급은 조금 시차가 있다. 물론 이 경제학 교수들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렇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시차를 두고 변화한다. 이게 HK의 거미접 이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비탄력적이란 말은 가파르다는 뜻이다. 가파르다. 선다 이 정도. 그러니까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디맨드 곡선과 서플라이 곡선 그런 식으로 좀 보시고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요량과 이제 가격이 이제 수산물의 가격입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인도하는 가격 기능이 가격 기능을 가격의 매개 변수적 기능이라 하고, 가격은 정보 전달 기능과 배분의 기능과 자원과 소득의 분배 기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은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이 가격 변동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이론이 거미집 이론이 나왔습니다. HK의 거미집 이론인데, 수요 공급의 시간차를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을 이론했습니다. 가격이 직접 변해버렸습니다. 가격이 막 변하면은 수요 공급은 시차를 두고 변한다는 거. 수요는 가격이 100원 하다 50원 내리면 소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각 반응한다. 그렇지만 공급은 이 가격이 100원에서 500원을 뛰더라도 공급하는 시간차가 있겠죠.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1년 단위로 생산한다 치면은 다음 연도에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생기죠. 동태적으로 변한다는 어떤 그런 동태적입니다. 움직인다. 이런 시차를 두고 공급은 변한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 시 가격이 수요자에서 수요자 편으로 변하면은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면은 수요자는 즉각 반응해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살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시차가 있다. 올해 만일에 배추값이 비쌌다. 그러면 배추 재배하는 농가는 그걸 보고 내년에 심겠죠. 그럼 내년에 배추가 풍년이 됩니다. 그러면 또 폭락하죠. 이런 시스템, 동태적으로 흐르는 시스템이 에치켈의 거미줄 이론입니다. 전제는 뭡니까? 그 수입과 수출을 안 한다는 겁니다. 폐쇄 경제다. 적으십시오. 밑에 134페이지. 거미줄 이론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의 변동의 가정입니다. 1번, 농수산물 가격과 공급 간에는 시차가 있다. 계획된 생산량과 실현된 생산량은 언제나 일치한다. 동일함을 가정하고요. 수요와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절대값이 같을 때는 일정하게 순환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폐쇄 경제입니다. 폐쇄 경제다. 전제가 폐쇄 경제입니다. 자, 거미줄 이론만 하고 빠집니다. 일단 동태적이고 폐쇄 경제다, 이런 전제를 깔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행과 발산행과 순환행이 있습니다. 이 수렴행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파릅니다. 비탄력적입니다. 똑같은 말, 가파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디맨드 곡선과 서플라이 곡선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순환하겠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디맨드 곡선이 이 정도로 완만하게 누워 있습니다. 탄력적이다는 얘기를 씁니다. 근데 공급 곡선은 이렇게 막 직선으로 서가 있습니다. 이 비탄력적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시작을 할 때 순환해 가지고 일정한 점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수렴적 변동입니다. 거기 제1의 안정이고,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 디맨드 곡선보다 비탄력적 가파를 때 군행수랑이 점점 오므라 들어가고, 자, 거미줄 같이 그 형태에 들어가는 것이 제1 안정이고 수렴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전제를 깝시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수탄수라 이런 말을 써요. 수탄수. 여기는 보통 공급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수탄수나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이제 문제 놓을 때 수탄수라 요원하면 반대말은요. 그러니까 수탄수는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수렴한다. 계속 수렴하죠. 수요가 탄력적이다. 수렴한다. 그 반대말은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은 발산하겠네요. 이 말도 좀 많은데, 하여튼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그러니까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탄력적이죠. 탄력적이란 말은 완만하다는 겁니다.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비탄력적은요, 기울기가 가파르다. 우리가 지금 기울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공급 곡선보다 수탄수라는 겁니다. 공급 곡선보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수렴합니다. 그럼 공급 곡선은 가파르고 수요 곡선은 완만하다. 완만하니까 기울기가 누워있죠. 완만하죠. 탄력적이다. 또는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에 따라서 즉각 움직여준다. 비탄력적은 변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든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렴행은 서플라이가 이렇게 되고요. 이 디맨드가 이 정도로 누가 있고요. 서플라이 곡선은 이렇게 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선으로 가가 있죠. 비탄력적이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수렴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은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이렇게 해야 수렴액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플라이하고 S곡선과 D곡선이 S곡선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자, 그 기울기가 가파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적각 반응한다. 적각 반응하고 가파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적각 반응한다는 말은 좀 그렇네요. 적각 반응은 일단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파르다. 예, 그리고 수렴액 변동이다. 이 정도 보시고요. 가파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탄력적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것은 수직으로 가가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가가 있다. 그럼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하고 거꾸로 됩니다. 경제학은. 왜? 경제학은 그 숫자로 계산해가 비율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곡선상에 이제 교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그 용어를 좀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미줄 이론 같은 것은 뒤에 20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연속을 해가지고 수산물 그 수요의 탄력성하고도 같이 할 겁니다.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말을 쓰든지,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그리고 나서 그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탄력도가 들어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2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제학 아는 사람은 짜증납니다. 그렇지만 202페이지입니다. 자, 202페이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제한 거고요. 또 237페이지 237페이지는 거미집 이론이 있습니다. 237페이지 거미집 이론 콥, 웨버, 시로링과 관계가 없는 설명은 가격이 변해도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을 일으킨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만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군행 가격의 안정 조건은 정태 가정이다가 아니고 동태적 가정이라고 했죠. 동태적 설명이고 폐쇄형 경제입니다. 수입과 수출을 못합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는 건 개방형 경제고요. 우리는 개방형 경제잖아요. 이 거미집 이론은 수입 수출을 안 한다는 폐쇄형 경제를 가정합니다.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설명한 것으로부터 설명했다.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는 어떻게 변하고 공급은 어떻게 변한다. 수요는 즉각 변하지만 공급은 시자를 두고 변한다. T-1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거미집 이론은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253페이지에 그 수요 탄력도와 총수익과의 관계를 나타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수요의 탄력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거미집 이론은 별로 문제가 좀 예시가 없네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법령 기출 363페이지 363페이지 법령 기출 363페이지 우리가 이제 이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기출에도 거미집 이론이 녹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가능하면 거미집 이론을 몇 개 좀 더 보고 싶은데 못 찾고 있습니다. 금방 거미집 이론은 김영애가 좀 더 보완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좀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미집 이론은 놓을지 안 놓을지 몰라도 놓으면은 갑자기 지금 막 기침 나고 뭐 그러네요. 뭐 이상한 건 걸린 건 아닌데 감기 걸린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그렇네요. 아까 전에 누가 친구가 이렇게 웃기는 바람에 뭐 먹다가 웃어가지고 뭉쳐버려서 기침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거미집 이론을 한번 볼게요. 수요 공급 법칙하고 거미집 이론인데 거미집 이론은 수렴액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서플라이가. 그리고 디맨드, 수요 곡선은 완만하다. 완만한 건 탄력적이다. 그래서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를 하면 한다. 수요가 이 공급 곡선보다 탄력적이면은, 완만하면은 수름을 하는 곡선이고요.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공급 곡선은 굉장히 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거미집 이론 같이 안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는 수름액이 온다는 겁니다. 제1의 안정이고, HK이고, 그리고 동태적이고요. 그리고 발산액은요,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순환액이 그렇죠.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죠. 발산액은요, 서플라이가 완만하고 디맨드 곡선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밖으로 움직입니다. 시작을 하면 밖으로 계속 나갑니다. 이게 발산액입니다. 우리는 제1의 안정은 수름액이고, 그리고 순환행이 제2의 안정입니다. 순환행이 제2의 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 제2의 안정 곡선이라고 합니다. 거미접 이론 이렇게 합니다. 발산행은 제3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렇고요. 발산행은 불안정성이다. 밖으로 계속 나가버리니까요. 네,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의 수요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요라는 것은 이 책이 좀 편집할 때 좀 정리를 HK를 왜 이었냐 그러면요, 수요 공급 이론 중에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가지고 HK를 잡아야 됩니다. 책 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런데 수요란 것은 니즈죠. 디맨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수산물을 구매하려는 욕구입니다. 욕구, 니즈, 욕구, 디자이어, 욕구, 유랑,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플로우, 유랑 개념입니다. 저장. 그러니까 일정 시점이 아니고 기간 개념입니다. 유랑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했다는 결과가 아니고 구매할 의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전적 구매 개념이고요. 유효수요의 개념입니다. 실질 구매력을 보유한다는 전제에 살 것이라는 조건에서 말하는 것이 수요입니다. 그 다음에요, 수산물, 농산물 수요의 법칙은, 수산물, 농산물 수요는 가격에 반비례합니다.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디맨드가 이렇게 우하항을 합니다. 우하항한다 이렇게 말을 씁니다. 수요 곡선은 가격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우하항 곡선을 합니다. 자, 이게 디맨드 곡선이고,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시작하면은 우하항, 그러면은 공급 곡선은요 우상항 이렇게 됩니다. 디맨드, 서플라이 이렇게 됩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상품 가격 수요량입니다. 상품 가격이 외에 다른 요인에 일정하고, 그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1에서 2로 변하면 높아졌죠. 그러면은 수요량이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죠. 이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가격이 다른 일정한 조건은 가정합니다.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는 전제를 깔고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양의 변화. 자,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에 사는 사람의 소득이 증가했다든지, 굉장히 많이 수산물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농산물을 너무 좋아한다면 많이 사겠죠. 그리고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의 변화는 디맨드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제가 지금 1000만원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2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수요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량 1번이 곡선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제가 1000만원에서 2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수요량 디맨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우리 건보겸사는 그만 제 아들 딸이 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 가족 있다가 이렇게 많이 묵다가
가구 인구 수가 작아졌죠. 그러면은 줄어들었으면요. 여기에 있다가 또 내려오겠죠. 이렇게 증가가 디맨드 곡선이 밑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수요의 변화가 줄어드는 거죠. 인구수가 작아졌다든지 인구수가 많아졌다. 이거는 수요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의 변화의 가격 외의 요인은 소득의 증가라든지 연간제 가격이라든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같은 것, 이런 기대 같은 것도 역시 수요의 변화로 봅니다. 4, 5번은 수요의 변화고 3번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공급입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에 따라서 공급 생산자가 얼마나 느리냐에 따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높으면 생산량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상하는 겁니다. 디맨드는요, 가격이 높아지면요, 수요랑 퀀터티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우항합니다. 디맨드는 우항, 서플라이는 우상. 왜? 가격이 높으면 생산을 많이 할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에 소득의 증가, 인구수의 증가, 인구수의 감소, 그러면은 자체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인구수의 감소는 수요 곡선이 R로 원점으로 더 줄어들겠죠. 그게 원점으로 이동하겠죠. 자체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수요의 탄력성, 어제 했지만 수산물 수요의 탄력성은 독립 변수, 가격이 변하면은 종속 변수인 공급량 또는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탄력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요, 가격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탄력성 일렉서티인가 그렇거든요. 일렉서티가 E가 0과 1 사이는 비탄력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농산물, 수산물을 봅니다. 그리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겁니다. 공산품은 이렇게 디맨드가 이 정도 되어 있으면요,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디맨드가. 근데 우리 수산물은요, 이렇게 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파르다, 기울기가 급하다, 비탄력적이다. 이거는요, 완만하다, 탄력적이다. 우리는 농수산물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치품은 1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탄력적이고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가파르다. 이제 계속 지금 경제학을 처음 하시고 또 짜증나는 분들한테, 저도 경제학이나 숫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하 종류별로 보면 수산물은 비탄력, 필수재는 비탄력, 대체자가 없을수록 작을수록 비탄력, 다용도가 없고 꼭 그 몇 개만 써야 될 거는 비탄력적. 그리고 농산물 같은 거는 농산물, 수산물은 소득의 비율이 낮다, 비탄력적. 탄력은 빨리 좀 움직이는 거. 비탄력은 가격이 변해도, 가격이 만약에 만원에서 고등어가 한 마리가 만원에서 2만원 했어요. 비탄력적이니까 그래도 먹는 사람 먹는다는 겁니다. 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자, 수산물, 농산물 수요의 소득 탄력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수산물, 농산물에 대한 수요랑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겁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짚고, 소득이 1% 변화 시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의 탄력성은 소득에 따라서 수산물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변하는가, 수산물 수요에 대해서 농산물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가. 자, 우등제입니다. 우등제는 정상제라고 합니다. 우등제, 정상제, 보통제, 상급제라고 용어를 똑같이 씁니다. 우등제, 정상제, 보통제, 상급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역시 수요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른 탄력성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값을 갖고요. 자, 열등제입니다. 하급제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떨어집니다. 수요량은 떨어지니까
탄력성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열등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소득이 약할 때는 돼지고기를 많이 먹지만 소득이 많을수록은 쇠고기를 많이 먹죠. 뭐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뭐 지금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소득이 많아도 뭐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우등제라는 것은 하여튼 그렇고 중간제는 별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이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를 먼저 하십시오. 우등제, 정상제, 보통제, 상급제.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요. 열등제는 소득이 변함에 따라가서 열등제 하급제입니다. 수요량이 수요가 없어집니다. 작아집니다. 탄력성 값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물 수요의 고차 탄력성입니다. 고차 탄력성. 고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서로 대응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차 탄력성은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라는 용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수산물, 농산물 수요의 고차 탄력성은 연간 상품에 관한 계획입니다. 연간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이제 독립변수 변할 때, 당의 수산물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량, 종속 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상품 종류별 고차 탄력성입니다.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입니다. 독립제는 하나 서로 니나 나나 똑같은 게 없어요. 니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어와 쌀입니다. 고등어가 비싸도 쌀하고 상관없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두 제와 소비에 영향이 미치지 않은 제가 독립제입니다. 대체제는 고등어와 깔치 두 제화가 바꾸도 소비할 때 만족 차이가 없는 제화가 대체제입니다. 그러면은 대체제는 그러니까 이 연간 상품에 변할 때 당의 수산물은 어떻게 변하느냐. 만일에 고등어가 값이 올라갔어요. 그럼 깔치 묻겠죠. 그럼 깔치는 대체제는 소비에도 만족이 없는 것은 깔치가 더 소비량이 많아지겠네요. 그거 플러스입니다. 보완제는요, 두 제화가 함께 소비해야 됩니다. 커피와 설탕, 커피와 프림입니다. 보완제는 커피 프림입니다. 커피 프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완제는 두 제와 함께 소비해야 되는데 커피값이 올랐어요. 프림도 올랐으면 수요량은 줄어들겠죠. 작아지겠죠. 작아지니까 프림도 안 살 겁니다. 많이 소비가 작아지겠죠.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입니다. 프림 자체가 많으면 커피값이 올라갔으면은 프림의 수요는 작아집니다. 이게 보완제입니다. 대체제는 고등어와 깔치 또는 라멘과 국수. 요새는 또 안 그런데 우리 때는 그렇지. 지금도 라멘 국수를 좋아하고 라멘. 근데 국수를 좋아하는데 국수가 떨어졌어요. 라멘 먹죠. 국수가 가격이 100원에서 1000원 올랐어요. 100% 올라 그렇습니까? 1000% 올랐네. 100원에서 1000원 올랐어요. 그럼 국수 대신에 라면 먹겠죠. 그럼 라면 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하기입니다. 만족의 차이가 없는 경우 더하기입니다. 대체제는 더하기, 보완제는 마이너스, 독립제는 제로 이랬습니다. D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여기 있습니다. 239페이지 17번입니다. 시장에서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자 배의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대체제죠. 배와 사과는 대체제입니다. 배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증가하여 배의 가격은 결과론적으로 상승되겠지만 사과와 배의 관계나 홍어와 가을의 관계는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체할 수 있는 배 수량이 증가함으로써 그 결과의 부수적인 결과가 뭡니까? 배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게 대체제입니다.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이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수요 측면 생활 필수품
소득 대비 비중이 낮고 대체재 종류가 많지 않다. 이게 어제는 많은데 하여튼 많지 않다. 이렇게 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지 않다. 공급국수는 생산에서 수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 비탄력적인 이유입니다. 거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 탄력적이라는 것은 기울기는 가파르다는 겁니다. 변화를 함부로 못한다, 이런 생각을 보시면 됩니다. 변화를 못한다. 가격 변화에 대한 생산 증가 신축성이 낮다. 가격 등락 시 올라갔던 내려갔던 공급 증감의 반응이 높습니다. 왜? 아까 전에 HK의 금지 이론도 시차를 1년 이후나 가격이 공급이 변하죠. 그런 식으로 즉각 움직이는 게 낮다. 결국은 그래서 교수들은 비탄력적이라 농산물, 수산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의 공급, 농수산물의 마케팅, 시장조사, STP 시장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시장 전략 STP, 그 다음에 마케팅 믹서, 판매 촉진, 풀 전략과 푸시 전략, 이거는 저하고 좀 이론이 안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품 포장, 상품 브랜드, 상포화, 그 다음에 가격 결정 기준, 단수 가격이라든지 심리적 가격, 수산물 상품 라이프 사이클 등을 하면서 이론을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론 22회를 수요 공급 이론, 금위조업 이론 등으로 하면서 그 고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등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듯이 요번 주까지는 경매사 위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수산직 공무원 대비해서 수산일반과 수산경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품사 2차 이론서와 모의고사는 3월 21일 이후에 출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합격이란 영광을 올해는 많이 가집시다. 화이팅!